명의 중국 조선족, 7만 명의 중국 유학생 등이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아 단체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가짜 주민들이 3,491개의 읍면동 주민 행세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는 지방 말단 조직인 읍면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급진적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전통 마르크스 레닌 이론의 합법과 복지, 인민, 차별금지, 마을민주주의 등 양의 탈로 위장한 네오막시즘 전략전술을 혼합해 접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힘들게 이룩한 경제발전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는 서서히 소멸되고 좌파 독재의 인민민주주의 지방제도로 전환되며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마을공화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역 내 거주민은 물론 지역의 기업체와 일반 근로자들, 학생과 건전한 교사, 교직원도,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읍면동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휴대폰 번호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과조회, 세무정보, 부동산 정보, 출입국 정보, 직업 정보, 사업 정보, 개인 행정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로 위장한 좌파 마을 독재법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좌파 세력이 마을에 침투하고 마을을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주민으로 들어오고 읍면동 주민들은 좌파 시민단체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주민들은 주소지와 직장 소재 주민회로부터 2중, 3중으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3,49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가 됩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인민위원회 완장 채우고 우파 학살한 것 잊지 마십시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을 장악하려는 음모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완성되면 민노총, 전교조, 외국인이 주도하는 마을공화국이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 활동가, 중국인, 이슬람 난민들이 주민총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모든 학교는 정교조에 의해 정치학교로 변질됩니다. 앞으로 주민총회에 전교조 교사들의 인솔 아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읍면동 소재 기업들은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로 고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110만 명의 중국 조선족, 7만 명의 중국 유학생 등이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아 단체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가짜 주민들이 3,491개의 읍면동 주민 행세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는 지방 말단 조직인 읍면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급진적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전통 마르크스 레닌 이론의 합법과 복지, 인민, 차별금지, 마을민주주의 등 양의 탈로 위장한 네오막시즘 전략전술을 혼합해 접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힘들게 이룩한 경제발전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는 서서히 소멸되고 좌파 독재의 인민민주주의 지방제도로 전환되며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마을공화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역 내 거주민은 물론 지역의 기업체와 일반 근로자들, 학생과 건전한 교사, 교직원도,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읍면동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휴대폰 번호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과 조회, 세무 정보, 부동산 정보, 출입국 정보, 직업 정보, 사업 정보, 개인 행정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로 위장한 좌파 마을 독재법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좌파 세력이 마을에 침투하고 마을을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주민으로 들어오고 읍면동 주민들은 좌파 시민단체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주민들은 주소지와 직장 소재 주민회로부터 2중, 3중으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3,49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가 됩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인민위원회 완장 채우고 우파 학살한 것 잊지 마십시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을 장악하려는 음모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완성되면 민노총, 전교조, 외국인이 주도하는 마을공화국이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 활동가, 중국인, 이슬람 난민들이 주민총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모든 학교는 전교조에 의해 정치학교로 변질됩니다. 앞으로 주민총회에 전교조 교사들의 인솔 아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읍면동 소재 기업들은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로 봉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110만 명의 중국 조선족, 7만 명의 중국 유학생 등이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아 단체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가짜 주민들이 3,491개의 읍면동 주민 행세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는 지방 말단 조직인 읍면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급진적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전통 마르크스 레닌 이론의 합법과 복지, 인민, 차별금지, 마을 민주주의 등 양의 탈로 위장한 네오막시즘 전략 전술을 혼합해 접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힘들게 이룩한 경제 발전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는 서서히 소멸되고 좌파 독재의 인민민주주의 지방제도로 전환되며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마을공화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역 내 거주민은 물론 지역의 기업체와 일반 근로자들, 학생과 건전한 교사, 구직원도,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읍면동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휴대폰 번호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과 조회, 세무 정보, 부동산 정보, 출입국 정보, 직업 정보, 사업 정보, 개인 행정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로 위장한 좌파 마을 독재법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좌파 세력이 마을에 침투하고 마을을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주민으로 들어오고 옥면동 주민들은 좌파 시민단체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주민들은 주소지와 직장 소재 주민회로부터 2중 3중으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3,49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가 됩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인민위원회 완장 채우고 우파 학살한 것 잊지 마십시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을 장악하려는 음모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완성되면 민노총, 전교조, 외국인이 주도하는 마을공화국이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 활동가, 중국인, 이슬람 난민들이 주민총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모든 학교는 정교조에 의해 정치학교로 변질됩니다. 앞으로 주민총회에 전교조 교사들의 인솔 아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치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읍면동 소재 기업들이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로 행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110만 명의 중국 조선족, 7만 명의 중국 유학생 등이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아 단체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가짜 주민들이 3,491개의 읍면동 주민 행세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는 지방 말단지인 읍면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제도로 급진적 번역에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라지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로 보내드립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전통 마르크스 레닌 이론의 합법과 복지, 인민, 차별금지, 마을 민주주의 등 양의 탈로 위장한 네오막시즘
전략 전술을 혼합해 접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힘들게 이룩한 경제 발전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는 서서히 소멸되고 좌파 독재의 인민민주주의 지방제도로 전환되며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마을 공화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역 내 거주민은 물론 지역의 기업체와 일반 근로자들, 학생과 건전한 교사, 구직원도, 민노총, 전교조, 좌파마을 활동가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읍면동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휴대폰 번호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과 조례, 세무 정보, 부동산 정보, 출입국 정보, 직업 정보, 사업 정보, 개인 행정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로 위장한 좌파 마을 독재법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좌파 세력이 마을에 침투하고 마을을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주민으로 들어오고 읍면동 주민들은 좌파 시민단체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주민들은 주소지와 직장 소재 주민회로부터 2중 3중으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3,49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가 됩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인민위원회 완장 채우고 북파 학살한 것 잊지 마십시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을 장악하려는 음모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완성되면 민노총, 전교조, 외국인이 주도하는 마을 공화국이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마을 활동가, 중국인, 이슬람 난민들이 주민 초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지자체에 사는 것은 위법한 거예요. 지자체에 사는 것은 전교조 교사들의 인솔 아래 중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읍면동 소재 기업들은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로 봉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법이 애들 교육을 망치게 하니까 유학생들이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아 단체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가짜 주민들이 3,491개의 읍면동 주민세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는 지방 말단 조직인 읍면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급진적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전통 마르크스 레닌 이론의 합법과 복지, 인민, 차별금지, 마을민주주의 등 양의 탈로 위장한 네오막시즘 전략 전술을 혼합해 접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힘들게 이룩한 경제발전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는 서서히 소멸되고 좌파 독재의 인민민주주의 지방제도로 전환되며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마을 분화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역 내 거주민은 물론 지역의 기업체와 일반 근로자들, 학생과 건전한 교사, 교직원도,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읍면동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독재를 겪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휴대폰 번호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전과 조회, 세무 정보, 부동산 정보, 출입국 정보, 직업 정보, 사업 정보, 개인 행정 정보,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주민자치로 위장한 좌파 마을 독재법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면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를 당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좌파 세력이 마을에 침투하고 마을을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없는 사람도 주민으로 들어오고 읍면동 주민들은 좌파 시민단체의 노예가 됩니다. 모든 주민들은 주소지와 직장 소재 주민으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3,49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가 됩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인민위원회 완장 채우고 북파 학살한 건 잊지 마십시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이 마을을 장악하려는 음모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완성되면 민노총, 전교조, 외국인이 주도하는 마을 분화국이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 활동가, 중국인, 이슬람 난민들이 주민총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모든 학교는 전교조에 의해 정치학교로 변질됩니다. 앞으로 주민총회에 전교조 교사들의 인솔 아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공채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읍면동 소재 기업들은 주민자치회의 감시와 통제로 봉사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110만 명의 중국 조선족, 7만 명의 중국 유학생 등이 중국 공안의 지시를 받아 단체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가짜 주민들이 3,491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을 막아야 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있는 지방 말단 조직인 읍면동 전체가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하고 국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급진적 변혁이 일어나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전통 마르크스 레닌 이론의 합법과 복지, 인민, 차별금지, 마을 민주주의 등 양의 탈로 위장한 네오막시즘 전략적 수를 혼합해 접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별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힘들게 이룩한 경제 발전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방자치 제도는 서서히 소멸되고 좌파 독재의 인민민주주의 지방제도로 전환되며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마을 분화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량구민 여러분. 학생과 건전한 교사, 교직원들. 안녕하십니까? 중량구민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지역구 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 기본 활성화법 폐지와 현재 국회 입법 예고 중인 주민자치기본법 폐지를 위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주민자치기본법과 또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 활성화 기본법을 폐지하지 않고 호신탄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또 이곳에 왔습니다. 또 온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오늘 차량과 또 많은 유튜브들이 와 있습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이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 기본법을 폐지하라고 하는 또 주민자치법을 폐지하라고 하는 이것을 했다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서영교 의원이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묵살시키는 악법이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의 서영교 의원이고 현 국회라고 정당이라고 현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했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전혀 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만나자고 했지만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배지를 달고 국민이 낸 세금을 1년에 수백억씩 쓰고 있는 이 파렴만추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서영교 의원을 오늘도 우리가 규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규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애국가를 1절을 부르고 우리 함께 계속 규탄 집회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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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구 시민 여러분, 서영교 의원이 나라를 망칠 악법을 발의하였기에 이 중차대한 사실을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나라를 망칠 악법을 도대체 왜 발의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몰상식하게 아무런 법안이나 무책임하게 발의해도 되는 겁니까?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사실상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본딴 공산 독재법입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악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법안은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만 있는 악법들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집권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자 이 베네수엘라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비참한 나라,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민자치회,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법을 제정하려는 속셈은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에 그 속셈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개인정보까지 전부 다 열어볼 수 있게 주민자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왜 열어보냐고. 왜? 주민자치회가 내 신상정보, 가족정보, 신용정보, 부동산정보, 전과정보까지 내 개인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왜 열어보냐고. 왜?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이게.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민주주의 하자면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왜 열어보는 겁니까? 이건 처음부터 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 대답해봐.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주민자치회가 왜 열어보는 거야? 왜?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경찰들도 주민들 개인정보 함부로 못 열어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뭔데? 주민자치회가 뭔데? 왜 정보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야? 주민들이 무슨 죄인이야?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왜 열어보냐고. 왜 주민자치회가? 이거 비밀경찰 같은 거 조직해가지고 국민들 감시하려는 수작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주민자치회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주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독재법안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내 개인 인적사항과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다 열어보면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무서운 독재법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주민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산화법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국민 여러분,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직원은 왜 시험도 안 보고 공무원으로 바로 뽑아주는 겁니까?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직원은 왜 시험도 안 보고 공무원이 바로 되냐고요. 왜? 왜 이런 특혜를 주는 거야? 왜?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은 자기들이 셀프 추천해서 시험도 안 보고 공무원 되는 거,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그게?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법안을 보면 지역의 주체가 주민들이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이거 속지 마십시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주민자치회가 아니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체가 누구냐면 외국인, 전교조, 민노총 같은 이런 단체들이, 어떤 특정 단체들이 이 지역에 침투해서 주민도 아니면서, 여기 주민등록지 두고 사는 주민도 아니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주민들의 개인 신상정보 다 열어보고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법안을 보면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어떤 조직과 단체가 지역의 주체가 돼서 주민자치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외국인은 왜 주민자치회 왜 들어와요? 왜? 조선족, 이슬람,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민총회에 들어와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사안들을 이걸 결정하는데 자기들이 좌지우지해. 외국인들이 이거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망국 법안 아닙니까? 이거 매국행위 아니에요? 매국노 아닙니까? 서영교 의원 대답해봐. 왜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주권을 왜 팔아먹는가? 왜? 이완용이야? 중랑구 시민 여러분, 주민총회 하면
주민총회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화요일날 10시에 한대요. 그러면 화요일날 10시에 주민총회 하면 주민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시간에 출근해야죠. 이 막강한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 주민총회에 실제 주민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외부인들, 외국인, 어떤 조직, 단체가 주민총회에 들어와서 주민총회 장악하고 진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말한 이 마을공동체법은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법이며 또 이 법에 의하면 주민들 교육받을 교육, 예비군 교육받듯이 말이죠. 모든 시민들, 국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돼요. 그거 무슨 교육이겠습니까? 무슨 교육? 사상교육에 사상교육, 좌파 사상교육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법은 주민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별, 신명, 종교, 인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정당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만세, 국민성 만세를 외쳐도 그걸 처벌하지 못해요. 사상을 차별하지 말라면서. 근데 반대로 공산주의를 비판하면 사상을 차별했다고 공산주의 비판한 사람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법이냐고. 이거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왜 해요? 수익사업을. 주민자치회가 국보유 재산을 마음대로 무상으로 다 쓸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임대료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고 수도세도 안 내고,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면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경쟁이 돼요. 경쟁이.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거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을 왜 사회주의 국가로 개조하려는 거야? 왜? 그 속셈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서영교 의원 나와서 대답해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공산주의 생산구조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예요.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법안을 당장 처리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사과하라! 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속에 아까 내가 시집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씨의 제2의 대장동, 3회 대장동 사건들이 바로 전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돈을 그들이 바로 주장하고 따르고 있는 그런 좌파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돈을 쓸어담는 그런 무지막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압박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법에 지금 3,500개의 법을 5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 구청 또 시읍 또 도 단위에서 수십 개, 수십만 개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세상에 이런 악법들을 합법화시키는 무지막지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당이고 현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규탄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없는 가장 파렴치한 이 문재인 조건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김정숙 씨의 여러분 의료 문제로 인하여 많은 그런 고통과 또한 좌절감을 가질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엄청난 옷을 사입고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정당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면 사악한 정치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구에 오고 싶었습니다. 김남구 도서관에도 왔었습니다. 저는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과 법과 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전쟁과 폭력을 일삼던 외부로 드러난 과격한 투쟁의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북한 정보 전문가, 법률가, 학계 전문가들의 그러한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이후 가족을 없애려면 사적 소유를 없애면 된다. 일부 일처되는 손수가 같다는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공산주의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문화 전복을 기반으로 진지전 헤게모니 문화를 구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자 비레름 라이는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동성 파트너체인지 어린애를 상대로 해도 된다. 성혁명 저서를 발행했습니다. 소위 엘리트 공산주의자들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68 프랑스 성혁명 등을 거쳐 쾌락적이고 가정 해체하려는 문화적 시도와 선동하는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산주의자를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종교자의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왜곡된 역사와 왜곡된 공산주의에 기반한 페미니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아버지 들어보십시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기 경찰관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학교에서 아버지를 바로 한국 남자 벌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산당 좌파 이름에 물든 페미니즘 교사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공산주의는 무섭습니다. 공산주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 때문에 정말로 대단해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남녀가 이루는 가족 형태를 버리고 동성결혼 가족 형태를 주도해왔습니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두기 없고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내 동성애 동화책, 성기가 적나라하게 묘사된 동화책, 어린이
어린 여학생들이 자신을 여자임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남자여서 가해자일 수밖에 없도록 왜곡시키는 공산주의 성혁명이 녹아든 페미니즘 동화책 이미경원의 책 복권을 나다움 어린이 책을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대한민국 도서관과 중랑구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에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성이 결정된다는 젠더 개념, 이성간 성행위 이외 모든 형태 동성간 성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각속한 학문가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김누리 교수 같은 가수의 십자층이나 활동가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교육이 바로 정치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날마다 강의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업 형태에서 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노조의 왕성한 활동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형태의 판세를 빚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노조 직장의 이익이 공익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비정 노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주사파와 마르크스 이론으로 무장한 6살 세대의 활발한 정치활동 및 권력 장악으로 입법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뿔뿔이 민주주의 형태로 바꿔지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뿔뿔이 민주주의 형태로 바꿔지나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과 인민민주주의라는 말 대신 아직은 뿔뿔이 민주주의, 주민자치,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산주의 문화 막시즘 전복인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 책자에는 뿔뿔이 민주주의, 주민자치로 시작해서 결론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를 해라!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 등 다양한 주민의 삶을 이해하자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말로 꾸미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산주의자 이래름 라이히의 어린애를 상대로 섹스해도 된다는 성혁명 책자가 바로 뿔뿔이 민주주의 주민자치회 교육안에 들어와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으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 소정의 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사업장 소재 근무자, 학교 근무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조, 종교조, 이슬람인 같은 외국인 등이 2중, 3중으로 주민자치회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자격도 없는 이들의 고난이 막강히 진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계로, 인류로 더 멀리 능력을 발휘하며 독일을 선양하며 자신의 포부를 대항하며 당당한 글로벌 국민으로서 나아갈 시기에 막대한 국가 세금으로 우리 청년들이 동네 골목에서 딱지치기 하듯 옹기종기 모여서 동네 동아리에 푹 빠져서 영영 청년 1인 격으로 안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골목 사건, 동네 동아리로
개개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엄청난 충격적인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기본법에는 신상정보, 공공사업, 기부, 영순위 국가재산, 매각 권리까지 모두 갖추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역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확인해 봤습니다. 소위 그곳에서 소위 금지하는 독서 그림책 읽기, 동성애 동화책 읽기, 쾌락과 만족을 주장하는 성교 위주, 성교 강사 초빙 수업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고, 놀고 먹기, 여행 가기, 취미 살리기 이러한 수업으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기준 지방통합법에 의하면 주민자치의 운영은 각 연동의 시범시 시각기는 해서는 안되며, 엄밀히 말하면 전 지역 확대에 대해 입법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지방통합법이나 지금 현재 중랑구는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2개의 시범동법계는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례를 불법으로 개정해서 전통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정, 중랑구 구민 여러분, 중랑구 학부모 여러분, 중랑구청에 안에서 주민자치회와 학교 도서관과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동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도서관에 어떠한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보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각별히 이 공산주의를 사상을 담고 시행하려는 주민자치 기본법과 소유구제 법을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의 애끓는 그러한 현재 교육의 현장과 또 현재 각 시, 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자치법의 헌법을 무시한, 법을 무시한 조례로 인하여 악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들을 낱낱이 소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서영대 의원이 주민자치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법을 폐지하라고 한 저희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 이 나라의 여러분 정권, 이 정권은 툭하면 국민을,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고, 툭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고소하고, 툭하면 국민들을 고소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또한 언론의 자유를 막살내는 무서운 힘을 지금 180석의 무서운 그런 힘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정권은 여러분 새로운 정권을 여러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헛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나쁜 악법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가 없이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중랑구 여러분, 중랑구 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여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서영교 의원이 마을공동체법을 발의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을 공동체법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주민자치 기본법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은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정말 악한 법을 지금 만든 겁니다. 공산주의 인민위원회 오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옥죄고 국민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이 나라의 모든 상권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무서운 악법입니다. 사람들을 전부 다 옥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 주변 자기와 똑같은 이념과 사상 가진 자들만 이 모임에 참여하게 해서 완전히 지역 주민, 주요 지역의 마을 시민들은 아무도 거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민노총, 선교조 이런 주사파 빨갱이 같은 자들이 그 모임을 주도해가면서 자기들의 제자나 아니면 자기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진 악한 자들을 한 사람이 6명씩 추천하게 됐고 추천을 하면 6시간 교육만 받으면 그 대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모든 이익을 분배하는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 정령 지역 주민들과 이 사회 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법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발톱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 법안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악법이고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화를 시키는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이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말 공동체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서 중랑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과 여기 유튜브 방송들이 와서 이것을 세계로 퍼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랑구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각 지역마다 마을 공동체가 시행되고 있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 주민자치 기본법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고 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화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법을 발의한 서영교를 규탄하고 이 법을 폐지하도록 이 지역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나서주시고 전화하시고 사무실 찾아가서 이 법 폐기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6개월째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나가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9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국회에서 서영교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미팅하고 좋은 대화를 하자 해서 우리 쪽에 4사람만 오기를 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 대표 4사람이 서영교 사무실에 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서영교는 오지 않고 서영교 비서관에게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에 거절하고 왔는데 서영교 의원 당신 뻔뻔한 그 얼굴 낯짝 좀 보여주지. 왜? 뭐가 무서워서 그 당시에 당신 사무실에 나오지는 못하고 당신은 어째서 고소해놓고 음흉하게 우리와 만나자 대화하자 그리고 왜 당신은 도망가고 피한 거야?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무서워서? 당신 남편이 정확한 변호사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부가 그렇게 세트로 악한 짓을 하면서 감히 우리를 고소해. 우리가 당신들에게 뭘 잘못했는데. 이재명 기자가 최영도 당신에게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시키지 뭐하고 있냐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캡처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야? 그게 뭐가 잘못이야? 이게 뭐가 선거법 위반이야? 최영도 씨, 당신은 당정의 국회의원 배지 빼서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사퇴하고 이 법도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최영도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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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6개월째 서영교 의원을 추적하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마을 공동체법과 주민자치기구법에 대한 그 악한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이 중랑구를 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서영교 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머니 하는 짓이 애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주머니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아끼며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머니입니다. 모든 아주머니들의 망신시키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 중랑구 국민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는 중국이란 땅에 가서 경호원들이 매를 맞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밥을 먹고 들어오지 않나? 나는 주사파를 지향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여성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학교에 남녀 화장실을 구분이 없게 한답니다. 얼마나 그 아줌마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어서는 그렇게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남녀 구분 없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떤 곳입니까? 동방예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법법, 마을공동체법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같이 악법입니다. 일부 낙찰을 허용하는 건강가정기본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서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자녀가,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중랑구민 여러분, 마을 공동체법은 이것을 다 수용하는 악법입니다. 서영교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젊은이들, 부디 눈을 바로 뜨고 귀를 열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파악하십시오. 이 나라는 젊은이들이 지켜야 합니다. 여기 우리 중랑구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고 사리사욕에 매달려 있는 그런 악한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퇴시키고 국민 여러분들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대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지역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당선인으로 뽑힌
윤석열 씨의 표는, 당선인의 표는 0.8%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회의원을 이긴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24%를 해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49%로 승리했어요. 어떻게 한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을 찍는 그런 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런 선거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 충남구 서영교 아줌마도 거기에 가담이 됐다고. 우리 충남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영교 의원을 착실한 아줌마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국회의장에서 끌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은 발의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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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고소한 서영교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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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저희가 이곳에서 외친 지 벌써 30번째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이곳에서 외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외침을 듣고 이 현 지역구 의원인 서영교 의원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셨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현 정권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야당일 때 야당일 때는 집권 여당을 향해서 온갖 옳은 소리, 정의로운 소리, 또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막상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들 세상 만난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온갖 거짓말을 해대고 또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자기들 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정의와 공정은 언제 밥 말아먹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또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얼마 전에 사망한 서울시 고 전 시장 박원순 시장 때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사람이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시장이 교체된 다음에 살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소위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10년 동안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퍼주었습니다. 아니 서울 시민이 내는 그 엄청난 세금을 무슨 시민단체들에게 1조 원을 퍼줍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라고 세금 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려고 세금 내셨습니까? 이 자리를 지나가고 계시는 현 민주당이나 서영교 의원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잘 들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왜 정체도 알 수 없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민단체라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상이 북한을 너무 좋아하는 종북 세력이거나 아니면 김일성을 너무나 좋아하는 주사파 세력이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너무나 좋아하는 동성애 옹호 세력이거나 하여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과는 전혀 맞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망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는 그런 악하고 잘못된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주도가 되어서 만든 그러한 시민단체들에게 1조 원이 넘는 돈을 고 박원순 시장은 퍼주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밝혀지게 되었죠. 자기가 좋은 일을 했으면 그런 거를 얼마나 홍보를 했겠습니까? 전혀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는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하면 진보 세력이요, 사실은 좌익 세력, 이 좌파 세력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온갖 내로남불을 일삼으면서 뒤로는 엄청난 범죄와 불의를 저지르면서 앞으로는 멀쩡하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청와대에 큰 문제가 있었으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은 영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밖에 아니지 다른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부인이라는 자가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샀을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추정되는, 적어도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는 고가 명품 옷, 장신구, 가방, 목걸이, 한복 이런 것들을 다 입고 전 폼도 안 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국가 망신을 시켰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그것을 공개해라, 왜 공개 못하냐 소송을 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거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절대 공개 못한다 그러면서 항소를 해가지고 이것이 5월 10일이 지나면 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뭐 15년 동안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열흘도 안 돼서 앞으로 내가 쓰는 칫솔 치약도 내 돈으로 다 써쓰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 정권을 탄핵할 때 그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특활비를 뇌물로 갖다 썼다 주장하면서 전 정권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 정권은 그 특활비를 갖다가 그 폼도 나는 대통령의 부인의 온갖 사치심을 채워주는 돈으로 갖다 썼다는 강력한 지금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소위 민주세력, 진보세력이라는 자들의 민낯은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말로써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망쳐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외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지역구의 서영구 의원도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아줌마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국회의원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가 마치 무슨 대단한 지위를 가진 무슨 중세시대의 귀족이나 된 것 마냥 아나무인으로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곳에 와서 6개월 동안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국회에 가서는 우리 지역사회를 막치고 자기들끼리 잘해먹고자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기본법과 연관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을 발의를 해서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랑 주민 여러분, 더 이상 입으로 민주주의, 평등, 정의를 외치는 이 가짜 세력에게 속지 마시고 서영교 의원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서영교 의원이 좋은 법을 발의했다면 시키지 않아도 현수막을 붙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은 자기들 편, 즉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끼리 끼리끼리 마을을 나눠먹고 마을에서 지역에서 나오는 이권을 다 장악을 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박원순이가 11조 원에 넘는 돈을 일명 이상한 소위 시민단체들에게 퍼주면서 서울시 예산을 마음대로 억지로 엉뚱하게 써먹은 것처럼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 또 연관된 주민자치기본법은 바로 이런 가짜 민주세력, 가짜 진보세력, 가짜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 주사파 좌익 세력들이 우리의 마을을 장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고요를 짜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자는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마음이 담긴 법이 바로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법인 것입니다. 중랑 주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랑 주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속는 건 속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입으로 민주주의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 바로 이 서영교 의원과 같은 가짜에게 속지 마시고 바로 이 아줌마가 발의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이 도대체 무슨 법인지 법이기에 저렇게 6개월 동안 와서 떠들어대는지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서영교 의원에게 전화 한번 하셔서 당신 도대체 무슨 법을 만들길래 왜 우리 동네가 이렇게 시끄럽냐, 왜 시끄럽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해명을 하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자리 혹시 서영교 의원을 지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서영교 의원을 진심으로 의한다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지지하고 의해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바보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서영교 의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지지자들이 더 나서서 확인해 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모든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에 유익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특별히 지지하는 분들이 더 확인을 하셔서 진상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하면 계속 지지해 주시고 못하면 지지를 철회하고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또 똑똑한 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이 악법을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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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을 계속해서 폐지하지 않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들은 더 앞으로 우리의 집회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제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서영교 의원의 실체를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랑구민 여러분, 면목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동네에 사는 80대 청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피난을 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제 머릿속에 공산주의에 대한 처절한 뉘앙스는 공산주의는 철저한 거짓말장이라고 한 것이 아주 입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저 처가댁이 황해도에서 큰 부자였는데 장인이 어른이 하는 말마다 빨갱이들은 돌아서면 거짓말이다, 돌아서면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몰랐었는데 이제 요즘 이 정권이 들어선 후에 너무나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석 달 전 한겨울에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강연하는 소리를 듣고 팜플렛을 집어서 집에 가서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지가 떨리는 이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을 주민기본법, 마을 공동체 활성화법, 이건 완전히 빨갱이로 가자고 하는 얼마나 위장된 전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지금 민족이 베네수엘라와 북한 땅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 시진핑의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중화인민법, 북한 공산법, 베네수엘라의 그 악법을 그대로 갖다 모방해서 말로는 주민들의 자치법, 마을 활성화 공동체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었지만은 얼마나 사악한 법인지 이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다 헛소리고 자기들 멋대로 여기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막대한 국가 재산을 이걸 낭비하면서 끼리끼리 이 나라를 말아먹자고 하는 분명한 악법이길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목숨 걸고 이와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정말 주인공은 여러 주민들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완전히 인류를 처마 속에 집어넣을 때에 이 나치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우리에게 배제되고 있는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독일이 나치주의에 완전히 미쳐 돌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꿀 진정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대학 교수, 학문하는 세계를 바라보았지만 맥없이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는 저 언론을 바라보았지만 언론도 아무 맥없이 무너졌다. 그런데 나는 평소에 해수욕지 않게 여겼던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보았는데 놀랍게 그들은 목숨 걸고 저항한 것을 보고 나는 역사 속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걸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이 걸어온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큰 족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재명이 나왔을 때에 1,몇백 명이 지지하는 목사들, 이런 너절한 목사들을 비롯하여 얼마나 기독교는 지금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악법을 철폐하지 않냐면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악법은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자기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영교 의원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법이라고 하면은 왜 주민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저항하는 우리들과 만나서談判하지 못합니까? 만나자고 약속해놓고도 왜 공문이 뺍니까? 서영교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직구하고 그 법의 악법을 회의하든지 주민들을 설득해서 밀고 나가든지 해야지, 기겁하게 죽고사게 숨어서 이렇게 악랄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저희를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자유민주주의 이런 법치국가인데 여러분, 방금 내가 여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하루에 어떤 때는 100개, 10개, 5년 동안 3,500개의 법을 통했다고 합니다. 저 일본 같은 나라는 1년에 10개 이상 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 악법, 거기에 따르는 조례, 이건 뭐냐? 국민들을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오직 자기들 이론에 주동하는 자들만이 이 나라를 말아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3차 이 백신을 못 맞았어요. 왜냐면 두 번째 맞을 때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3차를 지원하고 보는데 미국에 몇 번 캔슬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맘때도 작년에 하루에 200~300명 확진자가 나타날 때에 국민들이 70%만 백신을 맞으면은 끝난다 했지만은 지금 95%가 이렇게 백신 예방을 맞았어도 50만 명씩 나타나는 이 기현상이 뭡니까?
방역법은 완전 실패지만 이 정부는 한 번도 사과를 못하는 정부입니다. 거짓에 기반한 이 정부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외칩니다. 서영구 의원 이 자리에 나와라! 사실을 밝혀라! 악법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6개월째 이곳에 나와서 서영교 의원에게 악법을 처리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소통한다고 했는데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들이 공개 토론을 제의했지만 여전히 서영교 의원은 공개 토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기 사무실에 우리들을 4명씩이나 불러놓고 대화하기로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대화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지나가는 개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서영교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말살하는 악법을 발의한 것을 처리하고 즉각 사죄하라! 저희들은 계속해서 서영교 의원이 악법을 폐지할 때까지 이곳에 나올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또 우리를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나올 것입니다. 국민이 이기는지 당신이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한시적인 배지를 갖고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 함께 힘써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나오셔서 기념사진 하시고 오늘 모든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하실 분들. 네, 우리 요거만 찍고. 나도 사진 하나 찍을까? 네. 우리 한 번 더 애국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드릴게. 애만 잘합시다. 유튜버님들은 저한테 전화번호 좀 주세요. 유튜버님들 전화번호 주세요.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파제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잡아야 돼. 행진해요 지금? 오늘 행위 없는 모양인데. 네,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주민자치 기본법, 마을 기본법. 우리 행진 안 하, 목사님 우리 행진 안 해요? 행진 안 해요 지금? 아 그래, 예. 그럼 맞춰야겠네. 주민자치 기본법 폐지하랬는데 유튜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 법으로 제재를 가는 거예요. 이 공사나 길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이다.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야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일 이사할 때 식사 맛있게들 하십시오. 매주가 화요일날 이거 관련해서 이거 뒤에 거 넣으면 돼요. 금일 이 공사나 길목 주민자치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체제 속의 제도가 법도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냐고 더욱더 안정과 발전을 기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체제와 국가가 있고 법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상권 분립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공사하러 가면은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국권의 일입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